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댓글을 봤는데 우리 아주 단골 촌철님이죠. HB2님이 더막가에게 10분을 보장하라.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중한 의견이신데 그러면 아마 동접자 수가 확 떨어질 거예요. 아, 또 왜 이렇게 겸양의 말씀을? 자, 10분 보장할 테니까 마음껏 지금부터 얘기해 보세요. 저 싫다는 분들도 많으셔서. 자, 오늘은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퀴즈? 퀴즈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의견일 수도 있고. 오늘 빚쟁이 멘트 안 하고? 아, 네. 그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거 준비한 거예요. 네. 경청님, 네. 종배형님, 네. 요즘 불멍이 유행이라더니 종배형님은 모멍 때리시네요. 무슨 멍? 모멍. 모멍이 뭐예요? 불멍은 아세요? 불멍 뭔가 불 타는 거 보면서 멍 때리는 게 불멍. 왜냐면 제가 시골이라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서 아궁에서 불 많이 때웠어요. 그래서 정말로 불 타는 거 보면 멍 때리게 돼 있어요. 아, 유행에 민감한 제이비. 요것도 모를 줄 알았더니 아셨네. 그럼 원조는 저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아궁에서 고구마 구워 먹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 네. 요즘은 차박하고 캠핑하면서 하는 건데. 차박? 네. 네. 불멍이 유행이라더니 종배형님은 모멍 때리시네요. 모멍이 뭐예요? 모니터멍. 아, 모니터. 아까 본방에서 광고 나갈 때 네. 네, 올라오신 거여가지고 네, 그런 맞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멍 때리는 거 아니라 나름대로 머릿속에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멘트를 쳐야 될까 이런 거. 네. 늘 연구하는 제이비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김말동님. 네. 볼펜 돌리기 학창 시절 참 많이 했었는데 시대가 비슷하다 보니 머털도사님 하고 웃음 표시 주셨어요.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다 잡혀. 네, 아무튼 이제 다리 떠는 건 되죠 이제. 네, 근데 오늘은 좀 다리를 심하게 떠셔가지고 뒤에 의자가 등받이가 막 흔들릴 정도로 지진 났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심하게 떨었어요? 네. 저는 전혀 솔직히 얘기하면 의식을 못해요. 네. 떤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구루미님, 네. 김종배 시선 집중이 진정한 언론, 진짜라는 걸 이제야 깨달음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왜 이제야 깨달으셨어요? 아, 이제라도 알아주시니 감사하죠. 아, 예. 네. 잘못했어요. 네. 골드 선풍님, 갓종배의 시선 집중, 좋아요 꼭, 구독 꼭, MBC 널리 공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안 빼먹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냐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그래도 본방을 살짝 복귀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AS 타임. 뉴스 세계와 성일종 비대위원과 함께하는 비상한 정치에서 곧 임명장을 받을 변창흠 국토부 장관. 예. 후보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뭐 제가 했으니까 임명 절차만 임명이 됐다고 봐도 그냥 장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장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분 요즘 이름으로 저희 시선 집중에 단골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변창흠 장관. 예. 곧 인터뷰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촌철님들은 오늘도 감론을 봐 뜨거웠습니다. 강봉식님, 지금 솔직히 생각해서 여야를 떠나서 부동산 잡을 사람이 있을까요? 비관적이셔. 한상철님, 이 정부는 인사정책 실패가 여러 문제 중에 하나다. 네. 지정란님, 아파트 많이 지어서 20-30년 후에 남는 아파트는 도대체 어쩔 겁니까?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건 이제 공급해야 된다는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반면 한탐스님, 아파트 남아도 지어야 합니다. 정찰스님, 이 정부가 집값 최고로 올랐다. 부자에게 더 큰 부를 준 정부다. 전작권 환수님, 1가구 1주택 국민의식 전환이 중요하다. 해광뽑기님, 집은 주거가 돼야지 집으로 돈벌이하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한다. 네. 의견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 일전에 제가 한번 이제 변창흠 이용구 요인을 한번 그 JB타임에서 짚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여권에 아마 고민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종민 최고위원 앞에서 답답하다라는 표현도 쓰던데 저희 인터뷰에서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으로 쭉 가는 데에는 일정한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권 쪽에서는 거기다가 아마 이런 현실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아니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는 이게 뭐냐면 뚝딱 만들어내 가지고 하루아침에 확 늘리고 이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하면 좋겠지만 어차피 땅은 유한하다는 거잖아요.
허공에다가 집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골격을 어떻게 세울 거냐, 족보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족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아마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택 정책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봤던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반응과 여론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저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앞으로 네. 이제 그 포인트다. 네. 그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이런 공공성 강화로 가겠습니다는 사실은 안 와닿는 거고. 그러니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계획까지 이제 비전 플러스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1차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가 볼 때는 갈림길일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변창흠 장관님하고 인터뷰할 때 한번 또 물어보는 걸로 하고 네. 남대원님이 종배 씨 수염 가리고 나오니 훨씬 낫다. 수염 좀 깨끗이 면도하고 진행하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요 수염으로 제 얼굴을 제가 그 슬픈 사연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제가 젊을 때 네. 그 모 방송사 PD를 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네. 학교 선배가 저를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네가 방송 출연할 일은 없겠지만 저 20대 때 얘기해요. 혹시라도 있게 되면 너는 분장 갖고는 안 된다. 변장을 해야 된다. 아 이거 실화예요, 실화. 변장을 해야 되니까 네. 수염을 차라리 길러라. 라고 얘기한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오. 지금은 이제 이미 은퇴를 하신 그 대선배님이신데 저는 또 이 선배를 좋아하잖아요. 선배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아 컨셉을 잘 잡아주셨네요. 그러면. 네. 네. 네, 그렇습니다. KJB 제주님이 네. 아침마다 제 이름 자주 불러주니 좋네요. 저는 강종배라고 해주셨는데 오, JB님이신 거예요. 오, 그러시네요. 네. 그다음에 뭐 KJB도 같이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KJB. 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문득 생각난 건데 네. 전국에 있는 종배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여기서 촌철님들로 등장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전 어디에 JB입니다. 어디에 JB입니다. 아, 동맹이 많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시 AS 타임으로 돌아와서 이찬희 변협회장이랑 공수처장 이제 최종 후보 네. 2인 정해진 거 얘기했잖아요. 네. 아 역시 관심들이 많으셨습니다. 소울비치님. 대통령께서 고민이 깊으시겠네요. 검사 견제하라고 공수처 탄생한 건데 네. 검사 출신의 김앤장이라니 에효라고 보내주셨고 NYBJ님 네. 난 이건희의 한 표. 그러니까 이정님이 노노 검사 출신은 위험합니다. 이혁수님 검사 출신의 김앤장 출신은 무조건 안 돼. 원래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욕하면서 그 문화에 젖어든다. 네. 절대 안 돼. 이렇게 네. 보내주셨고 조원희님 검사 못 믿습니다. 검사는 검사다. 이건 명언. 그리고 루나킴님 핵심은 수사권 분리. 라고 보내주셨는데 의견이 엄청 많았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 네. 제이비님을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올까? 네. 자, 들고 나온 주제 풀어주시죠. 저기서 딱 그 우리 더마카가 딱 끄는 이유가 이 센스 만점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준비한 게 공수처라는 걸 알아서 저기서 딱 끄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네. 촌철님들도 이미 딱 척하면 척이 되는 이런 단계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 공수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체크 포인트가 3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후보 2명이 추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판사 출신의 김진욱 선임연구관, 검사 출신의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로 그러니까 일단 추천이 됐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그러니까 누구를 낙점을 할까? 각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 안 하면 판사 출신. 그렇죠. 근데 물론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희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권익위 부위원장 하면서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권에서 이제 반응이 되게 안 좋았고 네. 이때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신임을 했다, 네. 반려를 했다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인사권자의 전적인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여지는 남겨둬야 되겠지만 아무튼 뭐 판사 출신인 김진욱 선임연구관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게 뭐 언론 같은 경우도 대체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보는데 저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초점을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로만 그러니까 쏠려서 볼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체크 포인트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3가지. 첫째, 포인트 1. 네. 처장만 보지 말고 차장까지 같이 봐라. 차장. 네. 네. 공수처장 밑에 공수처 차장이 있어요.
네. 그죠? 공수처법에 따르면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고 필요한 경우 처장직을 대행한다. 뭐 이거에 이제 뻔한 역할인데, 근데 공수처법을 보면은요, 처장의 직무를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수처장. 네. 공수처장의 어떤 직무를 보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국회 수시로. 요구가 네, 있으면. 네. 그다음에 소관 사무와 연관된 안건이 상정이 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도 출석을 해야 한다. 이게 뭐하고 다르냐면요, 검찰총장하고 다른 역할이에요.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떤 그 국정감사 때 한 번, 국정감사 때 한 번만 출석을 하고 다른 경우는 대부분 법무부 장관실입니다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지금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국회에 불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수처 출범 초기에는 특히나 아무튼 이 정치학이나 아마 공방의 한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가 아니라 120%라고 보기 때문에 네. 수시로 불려나가서 수시로 질문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상대적인 비교지만 대검 차장과 공수처 차장의 역할을 비교를 하면 2인자. 제가 볼 때는 공수처 2인자. 차장의 역할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대검 차장보다. 네. 사실상 안에서 안살림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차장이 맡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처장만 볼 게 아니라 차장 인선까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차장은 어떻게 임명이 되느냐? 공수처장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점을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만약에 판사 출신이 김진욱 선임연구관이 공수처장이 됐다고 쳐요. 네. 판사 출신이 처장. 자, 그러면 검사는 안 되니까 차장도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돼. 과연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처장이 판사니까 차장은 검사 출신이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약에 네. 검사 출신을 차장으로 안 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림을 그리려면 여기까지를 같이 놓고 종합적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대통령한테 조언하시는 건가요? 여기까지 그리고. 아니요. 저는 관전 포인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차장의 역할이 대검 차장과 비교를 한다면 어찌 본다면 더 역할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서 그러면 일상 어떤 그 공수처 검사들이 있잖아요. 수사관들이 있고 이들의 일상 관리를 차장이 아마 할 역할이 상당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럼 또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을 그냥 차장으로 앉히려고 할까? 여기서 제가 볼 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라인업은 차장까지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포인트 하나예요. 첫 번째는. 네네. 그죠? 네.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냐 요 부분만 보지 말고 그건 반이다. 나머지 네. 절반까지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점 하나를 일단 환기시켜드리고 세트. 네. 그다음에 포인트 2. 투. 아까 그 박이찬이 대한 변호사협회장하고 인터뷰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아, 공수처 검사 채용 과정에서 이게 지금 이게 쥐레밭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네. 뭐냐면 이게 그 공수처장 추천 절차만큼 질질 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네네. 자, 보자고요. 검사 채용은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인사위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처장, 차장, 여기에다가 처장이 위촉하는 한 사람, 거기다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이렇게 해서 모두 7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네. 인사위원회를 거쳐야만 공수처 검사로 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인사위원회 의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처럼 예를 들어서 뭐 그 7분의 6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그건 의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맞아요. 중요한 건 그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이죠. 네. 문제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순탄하게 갈 거냐가 관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당이 지금 당장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 2명에 대해서 이거 의결 무효다 하면서 소송도 내고 지금 집행정지 신청도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아마 방침이 정해진 것 같아요. 아까 성일종 위원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네. 자, 이런 국민의힘 태세를 볼 때 그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2명을 안 하고 버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지연 전술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설령 처장 됐고 차장까지 됐다 하더라도 공수처 검사가 임용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일을 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하는 네.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 세워라 내워라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이 과반 의결이니까 그냥 무조건 표로 갈 거냐? 아마 여기서 또 결사항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공수처법이 만들어지자마자 보수 야당에서 주장했던 것은 뭐냐요? 이건 민변의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다 채워버릴 거 아니냐? 먼저 어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견제하고 날린 게 그 목소리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공수처 검사 임명에 대해서 계속 만약에 제동을 건다고 치죠. 문제는. 그러면 한 명 한 명 임명이 될 때마다 전부 다 표결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러면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냐. 이것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과정도 되게 지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되게 여러 가지 지금 파열음이 나올 수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물에 물 탄 것처럼 그냥 아무 특색 없는 사람 갖다가 공수처 검사로 안 치면 또 이건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 변수라는 거예요. 공수처의 앞날을 보기 위한 포인트 두 번째가 바로 이 문제다. 네. 하나가 더 있어요. 포인트 3. 지금 포인트 1, 2는 출범 단계에서 이야기라면 포인트 세 번째는 출범 이후의 문제예요. 출범 이후. 출범 이후의 문제인데 자, 검찰 조직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내용적으로는 굳건하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런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럼 공수처 조직은? 그러면 공수처 조직도 공수처 검사 동일체가 구현이 될까? 제가 볼 때는 정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조직 콩가루의 법칙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조직 콩가루의 법칙이요? 예. 자, 무슨 이야기냐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총원은 25명이에요. 처장과 차장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면 이 25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의기투합을 하는 그런 관계일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정반대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건데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 보수 진영에서는 민변 출신 공수처 검사들은 안 돼. 계속 이제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와는 정반대로 보수 성향 검사들을 어떤 식으로든 전에 공수처에 포진시키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안 된다가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반드시 검사가 돼야 되라고 아마 포진시키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보수 야당이 그러니까 민변 독판을 눈뜨고 안 볼 테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사람들을 검사로 심으려고 할 건데 네. 여기서 다만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이들이 만약에 이제 공수처 검사로 포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파이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파이프요? 그러니까 수사 기밀이 새어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형사 사건 어떤 준칙에 따라서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어떤 내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수시로 새어 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국회에서 리시브가 되면서 공수처장 나와.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떤 국회 안에서 쟁점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 통로가 될 게 바로 공수처 검사일 수도 있다. 네. 지금 제가 우려하는 이런 문제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이건 뭐냐 콩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공수처 규칙이라든지 각종 제도로 방비를 하겠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공수처 설립 준비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나왔네서 봤더니 올라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규칙이나 이런 걸 볼 수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비유적으로 하자면 개구멍이 뚫릴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근데 개구멍이 있잖아요. 그 담벼락이 철조망이든 시멘트 담벼락이든 어디든 다 뚫는다라고 하는 게 개구멍의 법칙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수처의 앞날을 잴 수 있는 포인트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역시 최고의 관심사, 우리 촌철님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공수처가 도대체 언제부터 수사 개시하겠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수사 개시를 한다면 최초의 수사 대상은 뭐가 되겠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1호가 뭐냐. 네.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 모든 언론은 공수처 설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1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설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기준을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공수처장이 임명장을 받는 순간부터 설립을 한다면 그거 빠르겠죠, 이제는. 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차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공수처장 이제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장 받죠?
그러면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또 임명장을 주겠죠.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다음에는 공수처 검사 임용 절차에 들어가고 공수처 검사만 있나요? 공수처 또 수사관 임용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 절차가 다 끝나야 공수처 실무진이 구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수사가 개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절차가 아무런 어떤 장애도 없이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얼추 2달은 걸려요. 얼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지연 전술이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거는 더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잖아요. 실제로 수사에 개시할 수 있는 시점은 그래서 갔다 가다가는요 수사 개시 시점이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왜냐하면 또 보궐선거 직전에 가면은 이것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가 될 테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을 일단 봐야 된다. 그래서 수사 개시 시점은 우리 촌철님들이 지금 기대하고 뭐 하는 것보다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수사 대상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고소 고발이 아마 이제 분물 터지지 나올 거라고 봐요. 공수처가 이제 설립이 되면 서로 그죠?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서 픽할 가능성이 거의 뭐 100%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제 정치 공방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수사 개시 시점이 보궐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그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재조정될 정치 역학관계에서 그 온도가 조절이 되면 안 돼요.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르면 이거저거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공수처 검사는 처장, 차장을 빼더라도 23명이에요. 그러면 공수처 검사 23명이 하나의 어떤 사건에 전부 다 투입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다면 동시 패션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네. 이 점도 배제하지 않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딱 찍어서 가겠지만 형식적으로는 병행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공수처가 설립만 되면 바로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타서 왕 하고 이제 속도 올려갖고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시속 200km로 달릴 거다. 이렇게 그 전망을 하는 것보다는 또 우여곡절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그걸 전망하는 게 오히려 비중적으로는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좀 초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다 염두에 두면서 지금 그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체크 포인트를 지금 한번 정리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초친다고 하시니까 강철 님이 종배 형님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데요. 공수처는 출범해서 칼만 들고 서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인력으로 수사 제대로 하겠어요? 어차피 판사, 검사, 의원, 고위직 견제용입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저도 100% 동의를 해요. 그죠? 공수처 설립 자체만으로 갖는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라는 게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폰만 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의견들 소개해 드릴까요? 네. 자, 제가 전국에 있는 JB님들 안부 전해달라고 했더니 이수정 님이 저 인천 JB요. 아이디는 이수정인데 어떻게 JB지? 조용덕 님. 내 친구 원종배, 그 친구도 털보. 그분은 저기 그러니까 K본부 아나운서셨던 분 아닌가? 아,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네요. 네. 저 연식이 좀 차이가 나서. 심심한 라떼님. 다시 보기만 듣다가 이제 첫 라이브 시청입니다. 생생한 두 분 케미 진짜 너무 좋아요. 하하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와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JB가 공수처 앞날에 대해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걸 3개를 짚어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촌철님들의 의견. 천하님, 임천하님인가? 계속 그랬지만 안일하게 인사했다간 또 당한다. 느티나무님, 판사들이 사찰 때문에 겁을 먹은 게 아니라 판사도 검사와 마찬가지로 개혁에 반대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들 세평수집 안 했을까요? 네. 3권 분립 중에서 국민 주권주의가 제일 미치지 못하는 곳이 사법부입니다. 네. 각자 도생님, 결국 검사가 다 해먹어요.
수사를 할 줄 아는 게 검사밖에 없어서. 이승용님, 어차피 차장은 검사 출신이 될 텐데 차장 인사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어차피 실무 수사는 파견 검사가 할 거라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다 부정적이죠. ASS 피리님, 선례가 매우 중요하다. 검사 출신 초대 공수처장이 한번 딱 앉히면 나중에 계속 검사 출신을 앉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수부 꼴 나는 거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수처 검사는 특검 그 검사들처럼 검찰에서 파견 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별도로 채용이 되는 그렇죠. 사람들이라는 점. 그래서 네. 아마 3년씩에서 3년인까지인가 가능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님 네. 질문이에요. 야당 추천은 이거 검사 인사위 구성할 때 네. 야당 추천은 꼭 국민의힘에서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지금 문제는 아마 이제 그게 그 문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준해서 본다면 그렇게 아마 갈 거예요. 저희 작가진이 어제 이찬희 회장님 인터뷰 질문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서치했을 때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 법령에 나와 있어요. 공수처법에. 교섭단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정확히 뭐 여당 야당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 2명, 그 외의 정당에서 2명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여당 야당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라디오 헤드님이 공수처 성공은 차기 법무부 장관이 키다. 강상균. 그래서 이제 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 해야 되냐까지 갔어요. 강상균님, 박범계는 솔직히 아니다. 제시리버님, 법무 박범계 사실상 백기투항 카드다. 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이비는 차기 법무부 장관은 어떤 인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실명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네. 능력, 자질 이런 걸 생각한다면 강단 있는 사람이요. 강단이요? 네, 강단. 강단에 섰던 사람이 아니라 강단 있는 사람이요. 그죠? 그럼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심한 대답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공수처가 계속 정치권에 흔들리는 거냐, 공수처 생기면 좋을 줄 알았더니 공수처도 좋은 게 아니네, 어떡하냐. 아니죠. 지금 제가 이제 포인트 3개를 짚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러니까 희망 접어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방적 희망 고문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까지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을 그러니까 잘 고려를 해서 방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요인이 있다라고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근데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보궐선거로 가요, 이야기가. 네, 이제 관심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99일 앞이죠. 예,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지금 그 전국하고 긴밀히 맞물려 들어가는 요인들이다 보니까 전국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 요인하고 또 상관성이 있다 보니까 보궐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관련 이야기 짧게 하나만 이풀기 차원에서 이건 앞으로 이제 한 100일 동안 수없이 해야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풀기 얘기 차원에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자, 뭐냐면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위원회 이제 조사를 해서 당협위원장 교체권을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지도부에서 이제 그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경욱, 김소영 같은 사람은 잘리고 김진태, 전혜경 같은 사람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살았어요. 네. 언론은 그러니까 그 초점을 여기다 맞추더라고요. 뭐냐 그거는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확 돌출되는 그 인물들이니까 뭐 거기 초점 맞추는 거 그렇다 하는데 제가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초점을 맞춘 것은 교체 대상이 올랐던 48명인가 그 가운데 11명이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 11명 모두가 보류 결정이 났어요. 지도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체 결정이 아니라 보류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딱 봤어요. 역시 모든 초점은 보궐선거에 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딱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게 왜냐하면 자, 지금 당협위원회를 흔들면 기층 조직에 혼란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서울 지역에 왜 그러면 서울 지역만 유독 11명 교체 대상에 오른 11명 모두 보류 결정이 났을까? 보궐선거가 치러지니까. 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직전에 기층 조직을 흔들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게 결국은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역으로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깔리는 거냐. 자, 보궐선거에서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봐. 그래서 당신들 지금 그 지역구 안에서 지금 득표율 성적이 좋으면 살려는 줄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어찌 보면 근데 지도부에서는 이거는 거의 정석 플레이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부 입장에서도 보궐선거에 솔직히 몰빵을 때리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네. 여기서 딱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뭐냐면 보궐선거가 갖는 특성인데요. 보궐선거는 전국 동시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휴일이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코로나 여파 때문에 투표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난 총선에서 코로나 변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투표율은 되게 높았죠. 네네네, 근데 그건 엄청 뜨거웠던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과연 이번에는 오히려 코로나 여파가 이 보궐선거 투표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같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총선처럼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자, 이런 그 보궐선거가 하는 특성에다가 코로나라는 상황 요인이 작동을 한다면 결국 보궐선거는 뭐냐면은 조직 싸움이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투표율이 낮다면. 이거는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걸 기초로 판세를 읽으면 대비점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계속 잇따라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서울 지역 조직이 상당 부분이 무너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을 지금 쉽게 교체를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총선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에 대한 어떤 대체 수요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안부재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걸 우려하는데 반면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서울 조직이 대부분의 그 당협위원장들이 현역 의원들이에요. 현역 의원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살아서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층 조직의 차이가 두 당의 기층 조직의 차이가 선명하게 갈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기층 조직의 차이가 선거 전략의 차이를 불러올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야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반대로 진단이 됐던 건데 지금은 또 정반대예요. 국민의힘은 가용 자원을 마른 행주 짠에도 총동원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여기에 한계를 끼고 고공전으로 갈 게 거의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정치선거로 몰아가겠다는 것이죠. 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대한 조용한 선거로 치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전을 치르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상전을 치르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기본 여건은 뭐예요? 정치 의제가 급부상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막으려면 민생의 안정이라는 게 최급선무다라고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네.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코로나와 민생에 집중하겠다라고 그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두 당의 기층 조직의 형편의 차이가 선거 전략의 차이를 불러오고 고공전 대 지상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공전 대 지상전이라는 선거 전략의 차이가 결국은 전국 운영의 가장 기본 기조를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비점이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 2월 중순이 이제 설 연휴거든요. 네. 이 설 연휴의 분위기가 결국은 보궐선거의 판을 그러니까 엿볼 수 있는 1차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설의 분위기가 정말로 차가운 걸 넘어서 꽁꽁 얼어붙은 설 분위기냐 그렇지 조금이라도 온기가 도는 설이냐 이게 보궐선거를 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일단 1차로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수연님 살려는 드릴게. 아 그거죠. 건가? 아, 당협위원장. 아 요겁니까? 그렇죠. 살려는 드릴게. 살리는 드릴게 열심히 달려봐. 네, 이은하님. 네. 보류는 뭡니까? 안철수파 많은데요. 라고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이비가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명단 이렇게 찍어서 발표됐을 때 그렇죠. 안철수 쪽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됐다. 네, 그래서 요걸 잘 봐야 된다. 그럼 물론 안철수계 인물이 지금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방도 많이 있죠. 이쪽도 그렇죠? 서울에도 또 서울에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안철수와의 그런 뭐냐 연대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건 아니냐 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예. 질문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라고요? 아, 안철수 대표와 네 연대. 아니 당연히 그거는 후보 단일화고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렇게 가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네. 지금 그러면 국민의당의 서울시 조직이 그러면 국민의힘에 비해서 형편이 좋으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맞춰야 되는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오늘 본방 제일 끝에 연결했던 미니 인터뷰 주인공이 저희 청취자분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로 힘든데 힘내시라고 건물주가 1년의 임대료의 절반을 통장으로 싸주신. 그럼 결단이에요, 결단. 네. 예. 근데 그거 듣고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해 주셨는데 AS1님이 임대료 인터뷰가 저에게는 올해 들었던 최고의 소식 같아요. 눈물 납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사비나 안님. 훈훈한 뉴스가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웃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냥냥 펀치님은 사는 게 빡빡할수록 이런 분들이 돋보인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가 맨날 빡빡한 뉴스만 하다가 그렇게 훈훈한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말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애청자께서 보내주신 제보 내용이 연말 선물이라고. 네, 많은 분들이 거잖아요. 울컥하고 좋아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오늘 생방 중에 잡덕교통영상연구소님 이분도 단골이신데 우리 단골 촌철이시죠. 네. 박 변호사님 보고 싶네요. 테디베어님 네. 이분도 단골이세요. 이번 주 천기누설 어떡하죠? 라고 박 변호사님을 찾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단 첫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방송가에 확진자가 계속 속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송가의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주 이제 그러니까 교차가 되잖아요. 네. 출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박지훈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일단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네,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1월 6일까지는 자가격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방송을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에 청기누설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없습니다. 실망하실 텐데. 네, 이거는 지금 박지훈 변호사의 코로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번 주 금요일이 1월 1일인데 1월 1일에는 천기누설을 한 주 쉬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됐으니까 우리 촌철님들 미리 이제 고지를 드리고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쉽죠. 왜냐하면 네, 새해 첫날부터 너무 골치 아픈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도 저희 시선 집중은 생방합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생방은 보러 오셔야 돼요. 네, 들으러 오셔야 됩니다. 네, 신년 첫날에 야심찬 기획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야심찬 기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끝. 이혁수님이 전화로 하자고. 박지훈 변호사를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박지훈 변호사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쉴 때 팍 쉬어야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JB 타임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